안녕하세요. 에디터 몽키입니다.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할 때 알고 있으면 유용한 기능 6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는 Alt를 이용해서 소스 교체하는 기능입니다. 컴포지션을 하나 만드시고요. 1910, 1080, 23.976 그리고 10초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소스 2개를 불러올게요. 개구리랑 공룡. 네, 이렇게 개구리 이미지를 타임라인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개구리 이미지를 공룡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공룡을 놔두고 개구리는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키프레임을 여러 개 잡아놓은 상황에서 다른 이미지로 변경해야 한다면 어떡할까요? 이미지를 변경하고 새로 키프레임을 잡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Alt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레이어 선택하시고 S를 눌러서 스케일을 여시고요. 그리고 Shift R을 눌러서 로테이션도 같이 열게요. 그리고 키프레임을 눌러서 활성화 시킵니다. 1초로 가서 스케일을 120 정도, 그리고 로테이션을 한 10도 정도 줄게요. 그러면 회전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개구리를 넣을 때 Alt를 누른 상태로 개구리를 클릭 드래그 그리고 공룡에다가 놓으면 그냥 개구리로 바뀐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스페이스바를 눌러볼게요. 아까 우리가 잡아놓은 키프레임이 그대로 들어갔죠? U를 눌러보시면 아까 공룡에 잡아놓았던 키프레임이 그대로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리컴프입니다. 프리컴프는 프리미어의 네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룹 폴더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컴프를 사용하는 목적은 크게 2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여러 개의 레이어를 하나의 폴더에 넣어서 타임라인을 깔끔하게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해당 프로젝트 파일을 두고두고 재탕, 3탕하고 싶은 경우 소스만 바꿔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스 변경 폴더로 사용하기 위한 겁니다. 소스 3개를 불러올게요. 거실이랑 강아지 2마리. 거실을 넣으시고요. 강아지 2마리를 이렇게 배치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타임라인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은 이렇게 2가지 선택하시고요. 지금은 이렇게 타임라인이 별로 안 되지만 타임라인이 긴 경우에는 이 파일이 한 10개, 20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프리컴프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위에 상단 레이어에 보면 밑에 프리컴프라고 있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Shift C 선택하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모든 레이어를 프리컴프라고 하는 폴더 안에 넣겠다 라는 겁니다. 뭐 만지실 거 없고요. 그냥 OK만 누르시면 이렇게 프리컴프라고 해서 폴더처럼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리네임 누르시면 이름 바꾸실 수 있고요. 강아지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기 안에 강아지들 소스가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것도 해보시면 두 번째 거는 소스 변경하는 걸 사용할 때 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어떤 뭐 키프레임이 잡혀 있을 수도 있겠죠. 키프레임을 한번 잡아 볼게요. 이건 그냥 잡는 겁니다. 이렇게 키프레임을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키 프리컴프 그럼 이번에는 아까랑 다르게 레이어 하나만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항목도 활성화가 되는데요. 밑에 걸 선택하시면 프리컴프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생기고 방금 이 키프레임을 잡은 레이어를 그 안에 집어넣는 거고요. 만약에 위에 거 남겨놓는다 라고 하는 거 체크하시면 키프레임은 프리컴프에 남겨놓고 이 강아지만 집어넣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넣으면 이 프리컴프 안에는 U를 눌러볼게요. U 눌러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키프레임 잡혀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보면 이 강아지 있잖아요. 여기에 프리컴프에 U를 눌러보면 프리컴프에 걸려있어요. 그죠? 그래서 키프레임 잡아놓은 건 프리컴프에다가 남겨놓고 소스만 집어넣었다. 그럼 이제 여기 이 강아지만 다른 걸로 바꿔놓으면 이렇게 소스가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리네임 그래서 소스 이미지는 여기서 변경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 많이 보셨죠? 외부에 배포할 때도 이렇게 사용하고요. 팀에서 공동으로 작업할 때도 이렇게 사용되고 또 몇 년 뒤에 볼 본인을 위해서도 이렇게 해놓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만든 프로젝트 파일을 열더라도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키프레임 잡혀있는 소스를 나중에 편하게 바꿔 쓰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소스에 걸려있는 키프레임을 프리컴프에 남겨놓고 소스만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이드 레이어입니다. 거실에다가 강아지를 2마리 또 올려놓겠습니다. 강아지 대충 크기 조절해서 올려놓으시고요. 두 번째 강아지도 대충 크기 조절해서 Shift 누르시고 이렇게 하면 비례적으로 조절이 됩니다.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프리컴프로 묶을게요. 그냥 그룹으로 묶는 겁니다. 프리컴프 그리고 강아지들 이렇게 묶었어요. 이렇게 배치하고 나서 프리컴프의 안에 있는 내용들이 변경이 되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작업하다가 이 강아지들의 위치가 계속 바뀌어야 된다거나 또는 추가적인 키프레임이 필요해 라고 하면 이 프리컴프에 들어가 보시면 강아지들밖에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얘를 다음 만약에 이 비계 위로 올리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대충 맞춰놓고 앞에 보고 맞았나 보고 다시 좀 바꿔놓고 또 보고 이러면 정확히 놓기가 너무 불편하거든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가이드 레이어입니다. 맞춰야 하는 배경 레이어를 컨트롤 C 해서 프리컴프 안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을게요. 그리고 맨 밑으로 내리고 이 강아지들을 다시 배치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 같은 레이어가 프리컴프 안에도 하나 그리고 메인 컴포지션에도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강아지들 안에 있는 이 프리컴프 안에 있는 거실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상단 메뉴에 레이어 그리고 밑에 보면 가이드 레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이렇게 레이어 앞에 뭐 샵 모양처럼 생겨요. 보이시죠?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 해당 레이어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애프터 이펙트는 처리하지 않는 레이어로 분류를 합니다. 즉 없는 레이어인 거죠. 밖에 나와서 거실을 지어보시면 프리컴프 안에 배경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배경이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는 프리컴프로 작업을 진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기능은 알아두시면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Shift를 누른 상태로 수치값을 조절하는 겁니다. 애프터 이펙트 작업하실 때 보시면 두 번째 강아지 P를 한번 눌러서 포지션 항목 여시고요. 끝에 배치해 볼게요. 이 끝에 놓고 이 포지션 값을 이렇게 클릭 드래그로 많이 하시잖아요. 값을 변경할 때 X 값을 클릭 드래그로 쭉 움직여 볼게요.
그럼 커서가 이미 화면 끝으로 와 있는데 강아지는 화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강아지를 화면 밖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선 2번 클릭 드래그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번거로웠는데 이때 Shift를 누른 상태로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커서가 조금밖에 안 움직였는데 화면 밖으로 강아지가 나가죠. 그죠? 커서 위치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커서가 움직여도 Shift 누른 상태예요. 지금 이렇게 화면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고요. Shift를 띄면 이렇게 됩니다. Shift 누르면 화면 밖으로 나가고요. 이 Shift 누르는 방식은 지금은 크게 편리하다고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조만간 3D 카메라를 배우고 나시면 엄청 편리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3D 영역으로 변환이 되면 깊이감이 생기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물체들은 Shift 안 누르고 이동시키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나중에 카메라일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5번째는 한 프레임을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프리미어를 하셨던 분이라면 화면 중앙에 한 프레임 저장하는 버튼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애프터 이펙트는 한 프레임 저장하는 버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화면 중앙에 있는 이 카메라는 그냥 클립보드에 저장하는 거고요. 파일로 저장하는 버튼이 아닙니다. 에이, 상단 메뉴 파일에 있겠지. 상단 메뉴 파일을 가보시면요. 익스포트에 이미지로 저장하는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처음 애프터 이펙트를 접하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당황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럴 때는 파일이 아닌 컴포지션 선택하시고 밑에 세이브 프레임 에즈 있죠?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렌더 큐에 포토샵 파일이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렌더를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저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 파일이고요. 포토샵을 열어서 편집 또는 다른 확장자로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기능은 컬렉트 파일입니다. 작업하기 전에 모든 소스 파일들을 한 곳에 정리해 놓고 시작하는 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컴퓨터의 이곳저곳에서 소스 파일들을 가져다가 작업한 뒤에 프로젝트 파일만 저장해서 다른 컴퓨터에 가져가시면 소스가 없다, 어디에 있냐 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프로젝트는 소스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죠. 아니 그럼 작업하고 나서 사용한 소스들을 같이 넣으면 되잖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복잡한 작업을 한 경우에는 사용한 소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용한 소스를 찾아서 옮기는 것도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럴 때 사용하면 훌륭한 기능이 바로 컬렉트 파일입니다. 상단 메뉴 파일에 보시면 디펜던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 컬렉트 파일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선택하시면 일단 이 프로젝트가 먼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오케이, 저장 하고 나면 컬렉트 파일 어쩌고저쩌고 쭉 체크하는 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거 하나만 보시고 컬렉트 누르시면 어느 경로에 저장을 할 거냐, 경로 선택하시고 리절트로 바꿔볼까요? 리절트 프로젝트 폴더 이렇게 저장하면요, 방금 저장한 게 이 폴더로 생성이 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생성된 폴더를 보시면 이 프로젝트 파일 뿐만 아니라 이 푸티지라고 있죠, 여기 안에 소스들까지도 전부 다 복사가 돼서 붙여넣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 생성된 폴더만 옮기시면 다른 컴퓨터에서도 편리하게 재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이 기능이 완전 좋은 이유는 폴더를 생성할 때 지금 푸티지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프로젝트 패널에서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강아지들 이렇게 해서 강아지 2개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correct 파일을 다시 해줄게요. dependency에 correct 파일, correct, result 2로 해볼게요. 저장. 그럼 result 2라고 하나 생겼죠? 여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번에는 푸티지에 방금 프로젝트 패널에서 정리한 폴더 있죠? 이 폴더랑 똑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컬렉트 파일을 하기 전에 이 프로젝트 패널에서 깔끔하게 소스를 정리한 후에 컬렉트 파일을 하시면 폴더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리포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리포트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 안에 어느 위치에 저장이 되어 있고 컴프들은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고 사이즈, 그리고 어느 소스들을 어느 위치에서 갖고 왔다 라고 하는 것도 기록이 됩니다. 컴퓨터에 여러 곳에서 저장된 소스를 이용해서 작업하셨다면 마지막에 컬렉트 파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좌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